자, 주대환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께 그 돌직구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사회민주당이 내년 4월, 2016년 4월 이전에 정식으로 이제 창당 절차를 마친다고 해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당선자를 낼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상당 부분 쓰시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좋은 질문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희 사실은 뭐 아직은 당세가 미미해서 세속적 의미에서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의 깃발이죠. 깃발이고요. 저희들은 한국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야당이 뭐냐? 사회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존재 의미. 바로 불평등, 빈부격차의 문제를 제1의 화두로 삼고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당이 지금 뭐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분열했다가 합쳐다가 이름을 바꿨다가 대표로 바꿨다가 계속 이러고 있지만 국민들이 별로 만족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해도 만족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민생과 유리된 게 아니냐. 이른바 정치 싸움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 염증이 지금 바로 그거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이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이제는 한국에도 나타나야 될 때가 되었다. 이름은 꼭 사회민주당 아니라도 좋습니다. 뭐 그건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민주당처럼 뭐 민주당이라도 좋고요. 미국 민주당도 사실은 미국식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미국식 사회민주당입니다.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할 때 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치러낼 때 그때의 루스벨트의 미국 민주당 정권은 또 트루먼 대통령이 그 이어받아 했죠. 해리 트루먼. 그래서 뭐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많은 트루먼 6.25 때 이제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그렇습니다.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 민주당 정권은 사실은 굉장히 그 진보적인 정책, 사회정책을 했어요. 그전에는 미국에서는 그딴 것들은 뭐 유럽에나 필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유와 평등에 미국에서 무슨 뭐 복지국가니 이런 게 필요하냐. 세금 뭐 많이 낼 필요도 없다. 뭐 다 했는데 바로 와그너법을 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40%까지 올리고 미국식 복지국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미국 민주당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정당이 나와야 될 때가 되었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하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았어. 저희가 이제 사회민주당이라는 걸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사회민주당의 이 강명 또 존재 의미 이런 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민주당 같은 정당의 출연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름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내용이 사회민주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탈당을 해서 뭐 새로운 당을 한다는데 안철수 의원 사회민주당 하면 성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좌파와 기존의 그 새천년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우파가 결국은 사회민주주의로 결집했을 때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회민주당 딱 하면 국민들에게 바로 불평등, 빈부격차 지금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제1의 화두로 삼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철수가 깃발을 들었구나 하면은 바로 성공하죠. 민생정당, 불평등 해소정당. 그렇다면 사회민주당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업.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주장하는 이제 이 불평등을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저임금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저 중소기업들 네. 중에서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계 기업들은.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제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 그런 말하자면 그리고 또 산업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임금을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하청 단가를 너무 쥐어짜는 네. 이런 대목들도 또 바꿔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구조를 바꿔야 된다.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어느 작은 직장에서 일하든 큰 회사에서 일하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죠. 정규직은 돈 더 받고 비정규직 돈 못 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물론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뭐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렇고요. 또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2배씩 3배씩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귀족 노조를 좀 비판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주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임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 이제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야죠. 그런 모든 것들을 노동시장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됩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용보험도 많이 바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실업 해고가 되더라도 평소에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까지 저항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해고되면 곧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재원 마련 문제가 또 걸림돌입니다.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말입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차차 해야 되는데요. 뭐 공연이 이렇게 정말 세금 걱정부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이라는 그야말로 민족적 대업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제 좀 부자들이 세금을 좀 내셔야 됩니다. 특히 소득세는 좀 더 많이 내야 되고요. 또 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슈퍼리치들은 주식이나 이러면 더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융이든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을 합산해서 그 자산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좀 내주셔야죠. 조금 내주시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금 결코 많지 않습니다. 좀 높여야 된다. 그럼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유럽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아직 여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나쁜 건요. 우리나라는 꼭 나오면 무슨 뭡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을 뭐라 하죠? 기업이 법인세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이 소득세를 내고 자산세를 내야 됩니다. 개인이 자기가 왜 법인세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개인이 각자가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안 내는, 실제로 직접세를 안 내는 국민의 숫자가 유럽에 비해서 또 그 부분도 네,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못됐죠. 정말 소액이라도 네. 다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되고요. 얼마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다 내야 되고요. 아예 면세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면세 포인트가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정말 아주 네. 작은 액수라도 모두가 다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모두가 다 내야 네. 1%의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전 국민이 다 세금을 내야죠. 네.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사회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익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네. 우리 정은재 PD께서는 이 뭔가 합리적인 것은 곧 우익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은 자익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만 이제 네. 아까 네. 일부 몇몇 인사들의 이중적 잣대 얘기도 하셨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네.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래, 예, 맞습니다. 물론 우익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주의적인 건 아니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사회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는 오겠습니까? 결국 오고 말 것입니다. 네, 네, 그건 틀림없는 일이고요. 한국이 네. 이미 그런 시대에, 즉 한국에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네. 양대 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때에 왔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선 네.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평등, 기타 여러 가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양축을 형성하면서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정치는 그럴 때도 되었다, 이제는. 그래야 네. 한국 정치가 안정이 된다. 지금의 이 많은 이합집산과 네. 이 많은 소용돌이들은 결국 그렇게 가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전체주의도 빨리 붕괴를 하고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정당하게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쩌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네. 한국 정치가 빨리 그렇게 가야 합니다. 가서 국민 역량을 모아야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네. 예. 이 통일이라는 대업, 우리나라 인구 5천만입니다. 네. 북한이 2,500만입니다. 절반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북한을 남한이 실질적으로 네. 말하자면은 이 껴안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역사적 과업이죠. 네. 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민주당이 널리 알려져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선택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